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오늘도 올랐죠.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확실시되면서 네,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최근 특히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네,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죠. 자, 모든 언론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9월 금리 인하론, 특히 이제 비컷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는 네, 확실시 인하 좀 될 거로 보이는데 50bp까지 인하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일단 대형주의 변동성이 커가고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네,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인데 한편으로는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는 한 차례 변동성이 좀 크게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 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내동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한번 그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우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네, 이 S&P 500 맵도 있지만은 뭐 엔비디아랄지 뭐 시총 1위, 그다음에 시총 2인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네, 오라클, 그다음에 구글과 메타, 이런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이 좀 약화되면서 전강, 그러니까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한, 그러니까 뭐 지수는 올랐지만 네, 시가 대비 밀린 모습으로 마감했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네, 급등이 어제도 2%, 오늘도 2% 가까운 네, 급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소형주가 이 종목 장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보게 되면, 자, 보시죠. 일단 신고가 9월 금리 인하의 이제 배팅이 지속되면서 특히 이제 그제, 그러니까 어제죠. 그제 밤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효과가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이라 할 수 있겠고, 거의 뭐 연준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비컷 50bp 0.50%포인트 인하도 예상하고 있죠.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에 0.50%포인트 네, 50bp. 이거 좀 잘못 썼죠. 제가 그냥 0.25%.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네, 보시죠. 일단 네, 비컷이냐 아니면 0.25%포인트냐. 네,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히 된다는 점,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단에 이제 이런 전문가 의견도 뭐 동일한 의견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50bp 인하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내 이제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고 소형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S&P 500 맵을 바로 보시죠. 한번 보시죠. S&P 500 맵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뭐 다우지수 이제 상승폭이 좀 크죠. 나스닥은 상승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뭐 왜 그렇겠습니까? 시총 1위 엔비디아가 0.86%,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특히 이제 AI 칩, 그러나 반도체주는 뭐 양호했어요. 오늘도 AMD가 5.4%, 반면에 다음 분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2.72% 조정을 좀 받았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네, 우리 시장도 어제 반도체 관련주가 뭐 상당히 좋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미국 AMAT나 램리서치나 KLA 등 반도체 소부장주도 오늘도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지만 말이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예, 우스갯소리로 빌 게이츠 회장이 한국 와서 노래방 가면 마이크로 소프트하게 노래를 부른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여하튼간에 마이크로소프트 1.64% 하락,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오늘 좀 소폭, 오라클은 네, 클라우드 사업부에 이런 감축하겠다. 네, 이러면서 3.8% 하락했죠. 이들 종목군들도 일단 차트를 하나씩 좀 보시죠. 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이 나스닥 지수고요. 사상 최고치 오늘 살짝 음봉 보여줬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뭐 추세당 네,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한 네, 계속 끌고 가는 게 맞겠죠. 뭐 단기적으로 봐더라도 이 빨간색 선, 네, 21선 깨트리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겠죠. 차트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에 이런 흐름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파란색 선, 네, 51선을 네, 추세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자, 애플 오늘 신제품 관련해서 기사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아주 급격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죠. 233.33달러. 아마존 실적 발표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오히려 매수 기회,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최근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 어제 790달러까지 갔다가 오늘은 1.28%, 그러나 뭐 큰 추세 변동이 없죠. 브루도컴 1.2% 역시 21선 추세로 보면 될 것 같고,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강한 흐름이죠.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0.47%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죠. 300달러 부근에서는 300달러나 300달러 아래에서 저점, 그 다음에 지금 350달러에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다른 호재성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넷플릭스라고 이제 오늘 AMD 주가. 최근에 AMD 보면은 뭐 상당히 그 76달러부터 184달러까지 올해 4월 대비해서 주가는 뭐 더블이 된 거죠.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39%. 뭐 최근 급등에 따라서 요 정도의 쉬어가는 흐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단기 이격에 따른 뭐 조정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죠. 당연히 주가 올랐습니다만은 네, 빅스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지금 최저치입니다. 네, 최저치. 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권 지금 하단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의 반등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 반등이 나온다 해서 네, 뭐 큰 폭으로 미국 시장이 부러지고 뭐 당장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빅스 지수가 한 20 정도를 넘었었을 때 네, 미국 주식의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그 시점에서 네, 사고 싶은 종목을 저점에서 좀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타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올랐고 중소형주가 순환매로 오르니까 좀 부담되는 거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떨어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뭔가 네, 정책 부양 의지 이런 걸 내놓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 빅스 지수 보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떨어져라 이렇게 고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한번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에 진입을 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빅스 지수를 참고해서 최근 흐름상 보니까 빅스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의 단기 조정이 좀 나온 거다. 네, 그런 시점에서
사고 싶은 종목을 좀 진입하는 타이밍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 주말 휴전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내놨네요. 자, 애플 오늘 상승 배경은 야심찬 신제품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AI의 부활을 애플이 좀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네, 국내 로봇 관련주 좀 주춤하죠. 로봇이나 이런 쪽. 네, 우리도 이제 제 세계 3대 AI 강국을 어제 국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봇과 AI 하반기, 3분기나 4분기 때 이슈가 될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지 잘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이제 로봇을 언급했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의 저가형 AI 칩 판매 재개를 이제 미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이제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게 돌려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건데 이런 협정이 다른 나라에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오늘 상승 배경 중에 하나는 연말까지 2,300개 도시에 당일 식료품 배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해서 인력 감축 소식에 하락을 했고요. 코웨이브죠. 급속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인한 마진 압박을 반영한 실망스러운 좀 실적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자, 요 밑에는 제가 이제 AI를 한번, 챗GPT나 이런 AI를 한번 적용해서 오늘 미국 증시와 주요 종목군들 동향을 한번 잠깐 체크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다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걸 한번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한번 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AI의 정확한 그 명령, 프롬프트가 돼야 됩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리라 봅니다. 일단 여기서도 요약 보게 되면 뭐 나스닥 지수 연일 사상 최고가 다우존스 올랐고 러셀 2% 올랐다. 러셀은 최근 6개월 이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내용이 있고 주요 상승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쭉. 근데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는 차입 비용을 크게 줄여들 수 있는 소형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가 좀 들었죠. 왜냐면 대표적으로 금리나 수혜주, 성장주 중에 바이오. 그래서 어제 펩트론 다시 불꽃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셌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 이런 중소형주들의 상승 배경은 바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소형주 중심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네요. 소형주 중심 ETF는 IWM인가 여기 써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 주요 종목군들 뉴스 쭉 나오죠. 이런 부분도 매일매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AI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질문하면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이번 주 나온 주요 뉴스 싹 올려줘. 아니면 뭐 어제 나온 뉴스 싹 올려줘.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팔란티가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쭉 해야겠죠. 자, 국내 증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수급이 좋았죠. 어제. 외국인이 어제
7,700억, 네, 7,170억 순매수했죠. 네,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냐? 선물 3거래째 순매수, 네,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네,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였어요. 그래서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한 10시 정도에 저점 치고 이제 쭉 개선되면서 네, 코스피가 3,224, 1%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네, 814포인트, 0.86% 올랐습니다. 3,200 밑으로 밀리는 요인은 뭐 대주 양도세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그런 게 없으면 밀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저가매수가 유입되고 계속 우리 시장은 지금 8,200 전후에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종목 장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어제장 이제 핵심적으로 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 3,730억치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제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나 LG전자,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약간 이제 소외주들이 어제장에서 좀 많이 올랐다. 그럼 아니 왜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냐? 네, 궁금하죠.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런 겁니다. 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비밀 부정이용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어요. 네. 이에 따라 어제 8월 12일자 기준으로 BOE OLED 패널에 대한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을 포함한 판결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판결은 11월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사적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얻으면서 무려 22% 급등했고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일진 디스플레이랄지 덕산 네오렉스 등등 동반 급등을 했다. 당연히 뭐 LG 애플 밸류 체인에서 LG노텍, BH, 삼성전기, L전자 이런 종목군들도 동반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이 정보력이 빠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이 펩트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이제 덕산 네오렉스 좀 전에 말씀드렸죠. BOE 판정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리가캠, 올릭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이제 9월 금리 인하로 우리 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였죠. 그중에 이제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급등을 했고 뭐 개별주 인벤티지 랩이랄지 이런 종목도 같이 좀 올랐었죠. 블루엠텍, 오릭스 뭐 이런 종목도 올랐고 여하튼간에 바이오주가 선방하면서 매수를 강하게 좀 이끌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보게 되면 어제 짱돌 맞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엔터주들 짱돌을 맞고 뭐 그다음에 APR이나 원텍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상당히 지금 9월 금리 인하로 해서 장밋빛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종목들 간의 변동성은 막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좀 뒤늦게 그러니까 내동매매가 이제 지금 이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모 현상 때문에 잘 그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뭐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내동매매는 좀 자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기회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나 조정시 매수가 지금 장에서는 또 맞다. 물론 이제 일부 비중은 좀 사놓고 좀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본인이 직접 투자가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직접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간접 투자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간접 투자. 네, 간접 투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신탁이랄지 랩이랄지 펀드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랩을 상당히 선호하고 제 뭐 고객들한테도 뭐 지지난해부터 제시했던 미국 관련 그다음에 국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또 주가 올랐기 때문에 잘 타이밍을 보면서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